작은 공간에서부터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시작을 했었고 3년 동안 100억 넘게 매출을 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서울 상암동에 3층짜리 꼬마 상가 건물을 신축으로 올렸습니다. 이 가루 형태로 들어와서 이 파전기에서 배합을 거쳐서 고체 형태의 타정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선물거래에 손을 댔다가 카드, 단기대출 고금리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또 직장인 대출도 아버지께로 2천만 원 빌렸었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게 전세 사기도 그때 당했었어요. 150만 원을 시작해서 건물주가 됐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신기하긴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5살이고 영양제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는 빽형이라고 합니다. 영양제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제조하지는 않고 저랑 4년 동안 해주신 대표님 공장에서 제 제품 제조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본금 거의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은 공간에서부터 위탁 판매로 시작을 했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24년 기준 나와 있는 거는 41억이고 25년도도 그 정도 수준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3년 동안 100억 넘게 매출을 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 사실은 저 포함 3분 정도밖에 없긴 한데 프리랜서 분들이셔가지고 매출 핸들링은 저 혼자 했다고 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 카테고리가 워낙에 또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제가 서울 상암동에 조그만한 3층짜리 꼬마 건물, 상가 건물을 신축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건물주이신 건가요? 그렇죠. 150만 원을 시작해서 건물주가 됐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정말 신기하긴 한데, 위탁 판매부터 차근차근 저희 자본금을 모아가고 3개월 만에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뒤로 계속 매월 1억 이상씩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 연도에만 위탁 판매 위주로 거의 8개월 만에 7, 8억의 연매출을 달성 중이었고, 자본금도 조금 생기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 판매 제품 하는 거는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조로 넘어가는 게 마진 구조도 위탁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매출 40억대로 하고 계신데 순수익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임대료, 세금 다 빼고 평균적으로 30% 정도 남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2020년도까지는 평범한 월급 28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었고, 저의 일은 그냥 편의점 영업관리직이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의 해방일지의 이민기 직업입니다. 그렇게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직장인이 사실 월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 집안 자체가 그렇게 막 넉넉하거나 부유했던 집안이 아니었고 시골에서 돈 때문에 많이 허덕이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는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게 그 코인이었던 거죠. 그때 2017년도부터 비트코인이 한 4,500만 원일 때였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돈 엄청 벌었겠네 라고 할 것 같은데, 한참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벌고 있었을 때는 2억 5천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정부 정책에 코인이 영향을 받더니 수익이 점점 깎이다가 2억 5천, 1억이 갑자기 7천으로 되고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2억 5천이라는 수치를 봤잖아요. 이거를 다시 복구해야겠다는 복구 심리가 작용하니까, 그럼 단기간에 복구를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선물거래에 손을 댔다가 돈을 계속 잃고 하니까 아버지께 돈을 또 2천만 원을 빌렸었습니다. 코인 때문에요? 네, 그것도 선물거래로 다 잃었었고, 그것도 안 돼서 카드, 단기대출 고금리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또 직장인 대출도 빚이 한 7천만 원 정도 넘게 쌓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돈을 잃고 나니까 사람이 정신이 황폐해지더라고요. 일하는 거에 집중도 안 됐었고 진짜 잠을 아예 못 잤었거든요. 돈을 선물거래로 다 날리고 나서 2주 정도는 마치 공황장애처럼 나가지도 못하겠고 계속 일하는 도중에 생각나지, 잠만 자면 막 코인 아른거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실제 제가 받았던 월급이 280만 원 수준이었고 대출 이자 상환에, 그리고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월에 80만 원 정도가 전세 이자로 올라갔었고 차를 또 할부로 중고차 산 게 있었어요. 그것도 월에 한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생활비랑 제가 또 연애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데이트 비용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다 보니까 월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거의 150에서 200 사이 되더라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게 전세 사기도 그때 당했었어요. 경매 물건으로 넘어갔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임대인이 중간에 또 바뀐 걸 그때 알았어요. 등기를 떼보니까 이 모든 악재들이 21년도 말에 막 싹 쏟아져 버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과거부터 온라인 법은 사부작 하고는 있었는데, 진짜 그때부터 하루에 잠을 3시간도 안 자면서 퇴근하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 미친 듯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빚도 상환하고 6개월 만에 빚을 전액 다 상환을 했었고. 대표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 오늘 제 제품이 출고되는 날인데 네. 감리할 게 있어가지고 공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복장 원래 다 입어야 되는 건가요? 제조 시설이다 보니까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이렇게 다 어떤 그 먼지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 입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되게 하는 게 많네요. 소비자들이 유통대에서 드시는 거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알부민이나 아르기닌 같은 원료가 이 가루 형태로 원문 자체로 들어와서 이 타전기에서 배합을 거쳐서 이런 고체 형태의 타정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병이나 PTP 병에 담겨가지고 실제 완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제품도 오늘 감리를 왔는데 이 제품이 제가 지금 제조를 해야 되는 내역서거든요. 라인 보시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의뢰한 제조 상품들이 플라스틱 병에 이렇게 먼저 실리카기라고 해서 방부제를 먼저 넣게 돼요. 여기 나와서 따라가지고 저희가 제조 의뢰한 뭐 30정이면 30정, 60정이면 60정이 이 기계에서 자동으로 제수가 돼가지고 정량만큼 이 플라스틱 병에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담겨서 이렇게 쭉 담긴 애들이 이제 나중에 라벨 포장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실제 지금 이 제품이 이 공장에서 제조 의뢰를 한 거거든요. 라벨이랑 같이 해서 다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제품을 처음에 100개만 제조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발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00개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 오늘 10,000개 생산 들어갑니다. 요즘에 다른 공장 가면은 네모큐가 1000개, 뭐 5000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곳은 네모큐가 100개로 가능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는 이미 품목보고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 공동 제조를 통해서 최소 단위의 수량을 낮춰서 제조할 수가 있고 라벨만 우리 브랜드에 맞게끔 변경해주고 수정만 해주면 나만의 제품이 100개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런 거 한 톤에 얼마 정도로 제조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을 한 4,000원 초중반대에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은 실제 제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이미 20,000원 중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제품 원가 4,000원 거기에다가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를 빼더라도 이미 거기서 50%가 넘는 마진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품 원가가 되게 낮은 거네요. 싸진 않네요. 그쵸. 일반 공산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하려면 거의 원가율 자체가 진짜 많게는 7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조 중인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진짜 적게는 8%, 1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이 카테고리거든요.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이 제품은 제가 원가율이 그래도 한 20% 가까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동일한 비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소량 제조로 자기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플레이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마진 구조가 위탁 판매할 때보다도 두세 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이 거의 50% 이상 되는 구조로 가능한 게 이 소량 OEM 제조를 통한 본인 브랜딩 전략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 쌓여져 있는 박스가 사실 오늘 저희 물류센터로 이동될 제 재고들이거든요. 오늘 다 출고될 것들입니다. 이 한 박스에 이게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수량이 낱개로는 10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개가 지금 몇백 박스가 쌓여있는 건가요? 그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발주를 했으니까 총 100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가 물류센터인데요. 규모가 보시면 엄청 넓은데요? 네, 여기 지금 1000평입니다. 1000평. 물론 제 제품은 일부 파트에 적재되어 있긴 한데 저희 물류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의 물류까지도 이렇게 지금 다 보관을 또 해주고 계시거든요. 한 번에 공장과 이런 물류센터까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크게 하시다 보니까 물류비 자체도 쌉니다. 공장에서 제조된 물건들이 렉에다가 다 보관이 되고요. 실제 여기서 나갔던 제품들이 저기서 이제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이 제품도 사실은 제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3년째 팔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커머스에서 상품들의 트렌드 생애주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진짜 한번 떴다방으로 사라지는 제품들 2, 3개월이면 끝나는 제품들도 많은데 저는 이거 매일 한 1, 200만 원씩 계속 팔리고 있거든요. 한참 높게 찍었을 때는 3천만 원 정도까지 일매출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 핵심 제품이 요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3년째 계속 쭉 팔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고객분들이 막 1년치를 한 번에 사신다거나 그때 또 매출이 한 번씩 좀 점핑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재구매 주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즉 고객분들이 그 시점에 다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은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갈아타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건강식품은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샀던 브랜드, 샀던 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팔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연금 복권 당첨되시는 분들 뭐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진짜 연금 수익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이런 건강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개씩 이 박스에 담겨요. 부피가 일단 굉장히 적고 부피가 적다라는 건 보통 한 선반 하나하나 있는 것도 물류 보관비가 최소 10,000원에서 몇만 원까지도 붙거든요. 보관비 자체도 적고 택배비 자체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은 공장에서 균일한 배합과 동일한 품질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CS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농수산물 많이
팔아봤었거든요. 진짜 막 수산물 떼려고 포항까지 내려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던 홍게, 꽃게 이런 것들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공산품들 같은 경우에도 품질이 균일하지 않거나 CS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상품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클레임 들어오는 거, CS 들어오는 거 많이 해봐야 진짜 10건 미만인 상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조차도 요즘에는 제가 GPT로 학습시켜 놓은 게 있어서 그냥 고객 질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답변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CS도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객분들이 한 박스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이렇게 3개, 2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벌크 단위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객단가 자체가 높아서 실제 마진 구조가 더 개선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를 신뢰하는 이유는 소형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이 검수하고 송장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송장이 오류가 없게끔 기계로 송장을 찍어서 절대 오류가 나지 않게끔 분류 작업까지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조를 하고 싶은데 배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분류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배합 단계부터 제조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우리 대표님이 같이 협업을 또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제품을 바로 들어가서 론칭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조를 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조부터 디자인, 포장, 물류 창고 보관,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싹 다 준비해서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제조한 상품이 팔리지 않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도매몰에 입점을 시켜서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판매하는 방법도 모르시겠다. 제가 정말 저만의 노하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위탁부터 사입, 제조, 플랫폼별로 판매하는 방법들까지 싹 다 제가 교육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렇게 6개월 만에 빚도 갚으시고 지금 건물주 되셨는데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위탁 판매를 저도 당연히 시작을 했죠. 위탁 판매에만 만약에 지금 매몰되어 있었다면 절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과일도 온라인 도매처 같은 데서 떼다가 팔게 되면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 가락시장이나 직접 농장주님한테 가서 떼오는 과일들은 유통 단계가 하나씩 제거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마진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위탁을 하다가 농장주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소싱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소비를 하더라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농판장 가가지고 직접 사는 게 더 싸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마트에서 물건 사다가 어디다 올려놓고 팔았던 경우였던 거죠. 여기에서는 어쨌든 마진의 한계성이 존재하고 동일한 상품을 다른 판매처들이 또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 또 이루어지는 거였었던 거죠. 이거를 또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마진 구조를 더 확장시키려면 저는 처음에 일부 사입을 했던 것도 있지만 거의 바로 제조 단계로 넘어갔었어요. 보통 전기식 위탁도 15에서 25% 정도의 평균 마진율을 볼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제조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진짜 70-80%까지도 마진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 위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감각을 익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드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위탁에만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인 제조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도매처에서 받아오는 거는 10,000원 이렇게 되는데 판매가는 20,000원을 팔아도 배송비 빼고 어쩌고 하면은 그 정도 되니까 이거 직접 제조하니까 제조 원가가 3,000-4,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마진룸 자체가 위탁 받아오는 것보다는 6,000원 정도가 더 챙길 수가 있는 구조이니까 네네. 무조건 넘어가야겠다 해서 저는 사실 위탁 판매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바로 제조로 넘어갔기는 했는데 지금은 소량으로 위탁 생산이죠. 라벨만 저희가 만들고 공장에서 그냥 완전 전문용어로 턴키라고 하는데 저희가 디자인만 해서 드리면 생산, 제조, 물류, 배송 이런 것까지 다 일괄로 해주는 게 가능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후발주자인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시장은 다 레드오션으로 보일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후발주자였고 이런 얘기 자체는 항상 매년 들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건강식품을 들어갈 때 초보 입장에서 당장 오메가3나 루테인이나 비타민C 기성 상품들 중에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원료들은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하지만 매년 다이어트 원료부터 혈행 개선 원료들은 대기업들이 본인들 원료를 띄우려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원료들이 키워드를 조금만 검색하시거나 홈쇼핑 뭐하나 집에 TV가 있으신 분들 TV 보다가 PPL처럼 유산균 제품이나 효소 제품류들 같은 경우에 간접 광고로 들어가는 원료들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제품들은 계속해서 신규 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은 후발주자들이 들어가도 아직도 먹을 게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답변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일반인 분들도 이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사실 저도 280만 원 받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심지어 저는 더 악조건이었었죠. 코인으로 빚을 7천만 원까지 졌었고 전세 상해까지도 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지금의 이런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진입해서 지금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카테고리에 들어간 지 만 3년 만에 총 1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고, 지금도 연매출이 한 40억 정도씩 나오고 있고, 건물도 상암동에 상가 건물도 가지고 있게 된 게 우연은 아니거든요. 제가 모든 부업 카테고리들은 웬만한 건 진짜 다 해봤습니다. 진짜 이만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카테고리를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직장인에 머물러 있었다면, 첫 번째로는 빚이 상환이 아니라 계속 더 불어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녔던 직장에서 아직 다니던 동기들이 있어요. 그 동기들은 거의 들어간 지가 한 8년 됐는데 연봉이 제가 들어갔을 때 4,200인데 얘네들 5,000 얼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악화되면 악화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시작하시는 게 좀 막막하시더라도 이 카테고리는 사실 롱런할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다른 부업들이 뜨고 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건강식품이 부업으로도 너무 괜찮고 본업으로도 괜찮은 이유는 이 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연금처럼 한 상품을 론칭을 했더라도 어떤 변곡점이 생겨서 수익이 잘 날 땐 나고 안 날 땐 안 나고 또 새로운 상품 발굴해야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한번 상품 잘 세팅을 해두면 2년, 3년, 전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론칭하면 나한테 꾸준한 연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카테고리는 건강식품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작년과 올해 시장 캐파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벌써 2026년은 이 건강식품 시장이 작년은 6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고령화는 시작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지 절대 이 캐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캐파도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재고가 있는 사업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선정산이나 빠른 정산 시스템들이 이미 다 시장에 많이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선정산 신청을 하면은 바로 2시간 뒤에 대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도 해소가 가능한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이 시장을 다 먹으려고 해도 저는 정말 미약한 0.0000 몇 프로밖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너무나 질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식품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2월 11일 날 무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무료 특강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 혜택과 저만의 또 노하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